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주식코치 2부를 찾아오신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1부도 상담했지만 최근에 시장이 좀 조정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눈이 얘기하지만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느낀다라는 거.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핵심은 공짜 점심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주식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걸 꼭 생각하고요. 같이 열심히 우리가 상담하면서 포인트에 대한 부분들을 내 거로 가져올 수 있는 시청자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쉽게 돈 벌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긴 해요. 주식시장이 되게 어려운 거라 우리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금 내가 잘 모르고 있다라고 하면 돈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소액으로 연습 매매를 한 다음에 우리가 그다음에 좀 더 금액을 늘리는 전략을 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니까요. 여러분들 무작정 주식을 하면 되지 않는다라는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는 좀 스피드하게 많은 분들이 상담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번호는 02377-0269, 0279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스피드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죠? 현대건설요. 매수가- 6만 원에 지금 40%요. 최근에 사셨나요? 7월 달에 산 것 같아요. 좀 사자마자 밀리죠? 아유, 잘못 들어갔어요. 이 대형주라고 하잖아요. 네. 건설 대형사잖아요. 그 대형주를 투자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 투자의 관점이거든요. 건설 업황이 뭐 썩 좋지는 않아요. 근데 하반기에는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는 대선에 대한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정책주를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사자마자 막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현대건설 살 때 내가 어느 시간을 어느 정도 투자를 할 건지 이 기간을 선정한 적이 있으세요? 잘 모르고 들어갔어요. 아, 그래요? 그럼 이거 얼마까지 가져가야 된다? 아니면 몇 달을 투자할 거다? 이런 투자의 관점도 있으세요? 그런 거 없으세요? 5만 8천 원이나 6만 7천 원까지 그냥 내다보고 있는데. 아, 그래요? 근데 시간 떨어지니까 걱정되죠. 대형주는 꺾이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조금 더 밀릴 수 있어도 5만 원까지 밀릴 수 있거든요. 그래도 홀딩하면 돼요. 하반기까지 들고 있으면 돼요. 하반기면 뭐 한 9월, 10월요? 예, 좀 더 들고 있어야 될 것 같긴 해요. 나쁘진 않아요. 건설업종은 그 정책적으로 공급량에 대한 부분들이 이슈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건설주들은 한 번은 하반기에 레벨업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시간을 주고 가져가는 전략을 쓰면 될 것 같아요. 자, 12월까지 홀딩하는 전략 드릴게요. 12월요? 예, 왜 그러면 이 대형주는 빨리 시그널이 안 나와요. 아시죠? 조금씩 빠졌다 조금씩 올라오고 막 이래요.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대형주 특징이 그래요. 그래봤자 이제 4개월 남았잖아요. 이제 8월 달이니까 네. 그럼 네. 거래일로 따지면 한 달에 거래일이 얼마예요? 20일이잖아요. 네. 그럼 80밤도 안 남았어요. 짧죠? 금방 끝내겠죠? 예? 12월까지요? 예, 그때까지 보면 될 것 같긴 해요. 하반기까지 네. 들고 가는 전략을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냥 기다려요? 네, 그게 훨씬 더 나아요. 그래서 6만 원 매수가 오면 전화 한번 주세요. 그땐 본전인데. 네, 그때 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예, 저 찐팬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예, 그 KR 모터스고요. KR 모터스 하셨어요? 예, 예. 매수가 비중은요? 1,380원에 50%입니다. 사신 이유가 있어요? 오토바이? 그 친구가 예, 그 전기 오토바이가 이제 좀 갈 것 같다 그래가지고요. 그래요? 친구분이 사랬어요? 예, 예. 그래요? 나쁘진 않아요.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딱 예. 볼 때 뭐를 먼저 시가총액을 먼저 봐야 된다 그러잖아요. 예, 예. 실적 이런 거 볼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실적이 안 좋아요. 예. 그죠? 모멘텀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거 가지고 움직이냐면 돈의 네. 흐름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거예요. 예. KR 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그 물류 쪽, 그죠? 오토바이 이쪽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오토바이 쪽 그 배달 요원들이 되게 많이 늘어났잖아요. 예, 예. 그래서 오토바이 판매량이 많이 좋아요. 예. 근데 이거는 그 뭐냐 단기적인 매매가 되게 강해야 돼요. 예. 세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손해는 안 보고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들고 가는 전략도 나쁘진 않아요. 1차 그 예.
친구가 그 2,000원까지 간다 그래가지고요. 그 친구가 누구예요? 저 좀 소개시켜 주세요. 저도 배우게 가서. 요즘에 통 연락이 안 됩니다. 그 연락 안 어디 도망갔어요? 아니 1,000원짜리를 어떻게 2,000원까지 간다 그러면 내가 다 사죠. 생각해봐요, 그죠? 아니 2배 올라가는 건데, 그죠? 확실하대요 이거? 예, 확실하다 그럽니다. 근데 어디 가셨어요? 일로 오시라 그래. 여기서 같이 방송하게. 나보다 더 잘하는 것 같은데요. 저보다 더 잘하시는데. 1,500원까지는 보여요. 1,500원까지요? 네. 예. 2,000원은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면 1,500원이 매물대라 거래가 예. 들어온 자리가 1,500원짜리라 세력 단가는 1,300원, 1,400원, 1,500원짜리예요. 이 자리는. 그러니까 여기 마디라고 하거든요. 이게 박스 마디라 밴드라 그래요. 이 예. 밴드까지 열려 있어요. 그래서 1,500원까지는 보일 수 있어요. 근데 2,000원은 저는 모르겠어요, 아직. 예,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기다려 보세요. 팔지 말고.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거수장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예, 어느 종목 구매해 전화 주셨어요? 저 LG전자고요. LG전자 사셨어요? 네네네. 매수가하고 비중은요? 16만 1천, 네. 16만 9천,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네네. 16만 원대 사셨어요? 네. 16만 비중은요? 9천. 비중은 10%입니다. 10%세요? 네네. 좀 떨어졌죠?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많이 떨어져가지고 네. 뭐를 걱정되세요? 더 사야 되나? 예. 단가를 낮춰야 되나? 혹시 연세가 많으세요? 아니면 나이가 자녀가 있으세요? 네 있어요.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적금을 들고 싶다라고 저한테 네. 물어보신다면 네네. 저는 LG전자 적금 들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아니 그 이거 멀리 실적이 좋다 해가지고 이 실적보다는 네. 저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전기차, 전장 사업을 네네. 보고 있거든요. 네네. LG전자가 그 휴대폰 사업을 접고 전장 쪽에 포인트를 많이 잡고 있어요. 네. 이 전장 사업에 특히 구동 모터는 전 세계적 1위예요. 근데 네. LG전자는 그 전장 사업의 솔루션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네. 이제 앞으로 대세가 어떻게 되냐면 전기차고 세상이 다 바뀔 거예요. 네. 그럼 그때 가장 이슈가 될 만한 건 LG전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 10년 전에 우리가 LG화학 배터리 만들 때 2010년에 막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저 배터리를 왜 만드냐고. 그때가 가격이 네. 10만 원, 11만 원대였거든요. 네. 근데 LG화학 그 가격이 얼마까지 올라왔냐면 100만 원까지 찍었었잖아요. 맞잖아요. 몰라요. 예, LG화학이 그렇게 올라왔어요. 네. 엄청 많이 올라왔는데 시세를 냈잖아요. 네. 배터리 하나로 그렇게 시세를 냈다면 LG전자도 우리 향후에 장기적으로 볼 때 내 자식들한테 적금 들어주고 내 노후를 위해서 적금을 들 만한 종목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LG전자를 얘기하고 싶어요. 그만큼 네. 저는 좋게 봐요. 만약 밀린다라고 하면 13만 원대까지 밀린다고 하면 조금씩 사가지고 사놓으면 돼. 많이 사지 말고 한 장기적으로 한번 가봐요. 전기차 애플에서 나올 때까지. 네. 그때까지는 괜찮아요. 저는 그렇게 그래요? 봐요. 그 왜 자꾸 내려갈까요? 우리가 아파트 있지 않으세요? 아파트. 집 아파트 있잖아요. 집값이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잖아요. 네네. 떨어지면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고 올라가면 떨어지는 조건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가 돼요? 네. 가격이 형성이 돼요. 네. 레벨 단위라 그러거든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올라가면 쉬고 식으면 또 다시 올라가고 이게 주식의 원리예요. 사람들이 심리 이게 적용이 되거든요. 매일 같이 올라가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인 거잖아요. 네. 근데 올라가는 거는 나쁜 거예요. 빨리 올라가면 빨리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옆으로 횡보하잖아 이거는. 이게 제가 이제 이거 유튜브 같은데 공부 이렇게 보고서 네. 조금 많이 하는데 얘는 그러니까 제 종목은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뭐가 안 돼요? 유튜브나 이런 데서 그거 다 해주는 거짓말이에요. 무슨 아니 막 1000% 막 몇 프로 막 몇백 프로 났다는 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 방송 많이 하잖아요. 막 내 거만 안 가고 막 거기서 어떻게 유튜브 같은데 보면 너튜브 보면 막 1000% 막 광고 나오고 하잖아요. 네. 제가 감히 얘기해주면 다 거짓말이에요. 확률이 더 많아요. 거짓말 확률이 많아요.
조작의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의심하지 마, 너무 믿지 마시고요. 네, 그렇게 되면 세상에 가난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부자 됐겠지. 그죠? 맞죠. 맞아요. 맞아요. 세상에 가난한 사람 어디 있겠어요. 다 부자 됐겠지. 그만큼 어려운 게 그러니까요. 주식시장이에요. 그래서 네. 항상 뭐 갑자기 막 1000% 수익 났다 뭐 이런 것들은 거의 있을 수가 네.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걸 너무 믿지 마세요. 알겠죠? 알겠죠? 알겠죠. 이거 내 거면 막 떨어진 네. 것 같고 막 그 사람한테만 가야 막 돈 벌 수 있다는 생각들이 많이 들잖아요. 네. 그런 건 세상에 없어요. 알겠죠? 제가 겪어본 건 그러니까 조금 밀리더라도 장기적으로 한번 가보세요. 알겠죠? 그리고 멘토님, 네. 제가 지금 공부 이제 퇴직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네. 퇴직하면 이제 이거 주식을 해야 되나 퇴직하고 꼭 뭐를 해야 될 일이 없어서 그래서 네.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이게 네, 아니면 네, 아예 네. 안 하는 게 나아요. 왜 그러냐면 그래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진짜 할 거면 제대로 해야 되고 아니면 아예 손을 네네. 대지 안 하는 게 나아요. 왜 그러냐면 기존에 열심히 고생하셨고 퇴직금 가지고 주식을 할 거잖아요. 네. 그럼 내가 모르고 할 바에는 안 하는 게 나아요. 그거 손해 볼 수 있으니까. 자, 네. 여기까지 상담해 드리고 홀딩 의견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자, 어느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경동인베스트, 예, 매수가격 비중은요? 43,300원, 비중은요? 50%요. 이것도 누가 사라 그랬어요, 이거는? 뭐 잠깐 방송에서 그죠? 나왔어요. 예, 누가 사라 그랬죠? 이거는 개인이 살 수 있는 종목이 아니에요. 예, 예? 이거 딱 보면 알아요, 제가. 모시겠습니다.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 이런 거는 거래량이 없어요, 거래가. 아,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거래가 없는 거는 호가를 장난칠 수 있는 게 많아요. 이런 종목들은. 이런 종목들은 괜찮다고 거래가 해서 없잖아요. 샀는데. 거래가 없으니까 장난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갑자기 막 이렇게 막 추천해 놓고 쫙 조금만 사람이 사면 쭉 올라가면 사람들이 다 팔아먹어요. 어디서 추천받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주식을 살 때 내가 수익을 날 수 있는 환경이 있냐, 조건이 되냐 안 되는 걸 먼저 봐야 돼요. 이 종목이 좋고 나쁜 건 의미가 없어요. 거래가 없다는 거는 이렇게 갑자기 쭉 올라오잖아요. 여기서 다 팔아먹는 거예요. 추천해놓고 팔아먹는 확률이 되게 많아요. 이해된다? 다 그런 건 아니고 이런 종목들의 특징을 보면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여보세요? 그러면 이거 손절해야 되나요? 예, 나쁘진 않아. 한 번은 더 튀어 올라오고 그때 파세요. 이 가격 오면요. 웬만하면 이런 거 하지 마요. 음. 이런 거 왜 그러냐면 이거 거래 없는 거 아셨어요? 아니면 몰랐어요? 아니, 사고 나니까 거래가 없더라고요. 사기 전에 한번 봤으면 좋았을 건데. 사기 전엔 안 봤죠. 그죠? 다른 건 우리 시청자님 다른 거 살 때는 사기 전에 다 뭐 분석하죠. 생선 하나 사더라도 가가지고 막 아, 싱싱한지 그쵸. 안 하고 다 보잖아요. 네, 그잖아요. 그건 근데 주식은 네.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막 네. 마우스 누르잖아요. 막 이렇게 해갖고 마우스 팍 모르니까. 모르는 게 아니라 급하게 빨리 수익 내려고. 맞아요. 맞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좋다 그러면 얼른 사버리잖아요. 근데 다음에는 이렇게 이 거래가 없는 거 절대 하지 마세요. 나중에 진짜 고생해요. 알겠죠? 한 번 더 그러면 남아있으니까 반등시 매도 의견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투자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멘토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 네네.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신일제약. 신일제약 사셨어요? 네네. 매수가격 비중은요? 아, 35,750원에 50%요. 아우, 고생 많으시겠다. 그죠? 네네. 제가 멘토님, 네. 멘토님 릴레이 강연에도 잘 듣고 있고 네. 사실은 제가 작년 2000년도 9월 중순에 네. 무방 방송 때 처음 주식할 때 이걸 네. 그 방송 보고 매수를 했는데 네, 네. 손절 처리를 못해서요. 네, 아, 네, 그러셨어요. 멘토님. 네네네. 네. 이거 어떡하냐, 이거. 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 아, 저는 계속 보유하면서 네. 네. 보유해야 돼요. 이거 팔지 마세요. 네네네. 이게 원래 이런 종목들은 이 급등각들 있잖아요. 이게 급등이라 그러잖아요. 처음에 이제 네. 주식할 때 이제 시작됐던 거잖아요. 네. 왜 그러냐면, 지금은 이런 종목 사요, 안 사요? 아, 지금은 절대 안 합니다. 안 하시죠. 왜 그러냐면 이제 네, 아쉬운 절대. 거잖아요.
네네. 여기는 무섭다는 거. 왜 그러면 그 독이라는 거 예쁜 장미에는 가시가 있잖아요. 네. 이게 주식에는 많이 올라간 거 독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막 급등했던 자리에 때는 웬만하면 손대면 안 돼요. 그다음에 네, 내 손대더라도 빨리 팔아야 돼.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지 않으면 손해 보거든요. 근데 이 자리는 팔아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안 팔아요. 저는 갖고 있을 거예요. 네네. 난 시간과의 싸움을 할 거야. 왜 그러냐면 외쌍이라 네. 그래요. 네. 시간을 주면 외봉과 쌍봉이래요. 전체적인 걸 봤을 때 네네. 이게 이제 조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급등을 네. 했으면 급락을 했고 급등을 했으면 그런 그 매집하는 사람들이 흔적이 보여요. 네. 근데 이게 매집했던 사람이 다 팔고 나갔냐가 첫 번째 조건인데 그대로 있어요. 이 종목은. 네. 그러니까 뭐냐면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되게 커요. 아, 네. 사이클 다 왔어요. 이제 좀만 더 기다리세요. 이런 2년 주기로 돌아대거든요. 아, 네. 근데 네. 여기 보면 우리가 조정을 줄 때 이렇게 가격이 쫙 빠져 있잖아요. 이렇게 빠졌잖아요. 고점 찍고. 네. 그죠? 이렇게 쫙 빠져 있죠. 이렇게. 네. 그럼 여기인데 거래가 확 들어와 있죠. 여기 이 거래. 네. 덩어리 거래라 그러거든요, 여기. 네. 이 거래가 빠지질 않았단 말이에요. 이 거래가 아직 다 네네.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치고로 확률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과의 싸움을 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은 자리는 매수 자리예요. 원래 이 자리는. 아, 어제 19,000원까지 또 찍다가 또 내려갔어요. 네, 그래서 괜찮아요. 그냥 들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네네. 25,000원 되면 꼭 전화 주세요. 힘내시고요.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멘토님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예, 아이기스 매수가 비중은요? 26,650원입니다.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예? 사신 이유가 있나요? 이게 성장성하고 장기적으로 보유하려고 매수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분석을 다 하신 건가요? 예, 저기 재무구조하고 그리고 회사 대표이사님의 그 경영 철학하고 네. 또 보고 제가 이거 장기적으로 하려고 투자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어떤 예. 게 궁금하세요? 지금 제가 매수한 지는 한 1, 2개월 됐는데 네. 갑자기 어제 또 툭 떨어지더라고, 그죠? 예, 그래서요? 그래서, 걱정되셨어요? 그래서 한번 그래도 마음은 제가 딱 굳게 먹고 있습니다. 아, 좀 더 오래 갖고 막 그냥 한번 해보자. 내가 이렇게 막 잡은 건데 이 종목은 어느 종목인지 알죠? CCTV 쪽이에요. 예, CCTV. 예. 그리고 대표님, 네. 이 업체가 또 최근에 네. 또 앞으로 그 다 신규 사업하려고 그 뭡니까 파워텍, TD 파워텍 인수 안 했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걸 또 보고 제가 또 생각했거든요. 네네. 이 회사는 그리고 대표이사가 다른 헛짓을 안 하더라고 보니까 항상 그 사업에 딱딱 포커스를 맞춰 가시더라고 보니까요. 아, 그래요. 예. 원래 이게 사람 이렇게 주식을 하다 보면 있잖아요. 예,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면 좋은 거만 보여요. 나쁜 걸 안 보이게 되거든요. 예. 그죠? 지금 여기에 확신이 쓴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맞잖아요. 확신이. 확실히 썼습니다. 그래서 100%, 90% 쪽에 쓴 거잖아요. 예. 그럼 실패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10%는 아이디스 홀딩스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지금 90%까지 넣고 내가 확신이 쓴 거잖아요. 예.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겠죠. 떨어질 수 있잖아요, 이게. 그죠? 예. 그러면 그 대안이 어떤 건데요? 일단은 장기 보유로 제가 가려고 합니다. 이게 계속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건 알 수 없는 거죠, 사실은. 아, 그러니까 믿고 가는 게. 이게 내가 왜 얘기하냐면 항상 대안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지금 현재 5.8% 마이너스 5.8% 정도 나 있습니다만 한 네. 10% 되면 손절을 또 해야 되겠죠. 그래 되면은. 그렇죠, 맞죠. 예. 그러니까 제가 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예. 물량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방향대로 틀리게 가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내가 대안을 찾을 건지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왜 일단은 그러냐면 마이너스 10%까지 손절할 겁니다. 그 10%를 가지고 무조건 10%만 됐다고 파는 게 아니고 예. 거래를 잘 봐야 돼요. 거래. 예. 그러니까 뭐냐면 거래하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스몰캡 실적은 좋아요. 얘들이. 예. 그다음에 모멘텀. 예. 모멘텀이 뭐냐라고 했을 때 CCTV의 모멘텀이 더 크거든요. 이 종목은. 예. 그러면 이 모멘텀이 어떤 모멘텀이 있냐라고 했을 때 정책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예, 맞습니다. 어떤 이게 정책적으로 정치 테마로도 엮을 수가 있어서 저번 예. 한번 급등했던 적도 있었거든요. 이 종목이. 맞습니다. 예. 그 수술실 CCTV 관련돼 가지고 또 이슈가 또 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어떤 걸 보냐면 혹시라도 이 변동 사항들이 있을 거예요. 이 시가총액 조그만 것들은 이 변동이 좀 있거든요. 그때 보면 이 거래 있죠, 거래. 예. 이 거래를 잘 봐야 돼요.
거래가 터지면서 빠지는 게하고 거래가 터지지 않고 가격이 내리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거래가 터지면서 만약에 주가가 내려온다. 그러면 무조건 손절해야 돼요. 예, 예. 근데 확 밀렸다라고 했는데 거래가 없다라고 하면 버티면 돼요. 왜? 기본적으로 예, 예. 백그라운드 실적이 잡혀 있어서. 근데 이 종목은 중간값이에요. 밴드 매매예요. 밴드. 단기간에 요 거기서 계속 횡보할 거예요. 예. 더 가기 위한 변곡점이라는 거예요. 밑으로 가도 손색이 없고 위로 가도 손색이 없어요. 근데 이 자리는 박스권 밴드예요. 당분간 옆으로 계속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그럼 예. 중요한 자리는 어디냐라고 했을 때는 2만 원 넘어갔을 때가 되게 중요해요. 이 자리는. 예. 그러니까 2만 원 넘어가야 돼요. 밑으로 밀리더라도 좀 더 기다려 보시고요. 올라가면 예. 2만 원 넘어가면 그때 한번 전화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꼭 성공투자 기원하고 예. 선택은 잘하셨는데요. 선택은 잘했는데 우리가 대응을 더 잘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응에 변화가 있으면 꼭 저한테 전화 한번 주세요. 네, 제가 나중에 추후에 다시 한번 전화드리겠습니다. 네, 성공투자 기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딱 하나만. 예. 너무 좋은 것만 보지 마세요. 나쁜 것도 보려고 해봐요. 제가 알겠습니다. 이거 이 회사 이거 실제 영업 파악하려고 네. 저 어디입니까? 청남도 가고 막 회사. 네, 전화도 해보고 다 해보세요, 그냥. 예. 아니면 찾아가 보기도 해보고 내가 90%면 회사 예. 주당한테 전화해서 내가 주주인데 나 예. 너희 회사에 투자를 많이 해서 내가 한번 너희 회사를 알아보고 싶다 해서 한번 찾아 한번 가봐요. 그러세요. 예.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팬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파이팅 크립스 9,200원에 9,020원에 30%요. 아, 파인테크닉스 사셨구나. 네, 저번 주에 방송 보고 아, 그러셨어요? 네. 아, 이게 한번 좀 밀렸잖아요. 네. 안 그래도 제가 사고 딱 떨어지더라고요. 많이 올라왔어, 파인테크닉스는. 네. 종목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폴더볼 관련주가 이번에 좀 이슈가 됐긴 할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뭐 네. 그 풍기가 일어났어요. 막 서버가 다운되고 이 정도인데 네. 저는 이게 8월 달에 잘 보여야 되는 거는 근데 가격이 좀 네. 높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네. 위험스럽긴 해요. 근데 네네. 괜찮아요. 시가총액이 네. 3,800억 쪽뿐이 안 돼서 네. 이 파인테크닉스는 폴더블 3 쪽에 제가 볼 때는 8월 때는 폴더블이 아마 삼성에서 이제 나오거든요. 사전 네. 예약 지금 받고 있으니까 아마 네. 흥행이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네. 기대를 해봐요. 왜 그러냐면 폴더블이 작년에는 나왔을 때 가격대가 280만 원대였거든요. 근데 삼성전자에서 가격에 대중화를 선언했어요. 네. 그래서 180만 원, 190만 원대가 나올 것 같긴 해요. 근데 네, 대중성을 이렇게 이번에 그 포인트를 마케팅 포인팅을 대중성을 잡았는데 네. 그렇게 되면 그동안에 그 고가였던 그 폴더블을 좀 싸게 살 수 있는 네. 수요층이 되게 많아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러면은 예, 좀 되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부품단들이 아마 이번에는 한번 나오게 되면 이제 사전 지금 예약을 받고 있는데 뭐 네. 에디션 종목, 에디션 뭐는 뭐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가격이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네네. 뭐 인기가 되게 많이 얻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3가 이제 다음 8월 17일부터 이제 나온가 다음 주인가 다다음 주부터 나오게 되면 아마 네. 그 부품 관련들이 많이 움직일 거예요. 너무 놀라지 마시고 좀 끌고 가는 전략도 네. 나쁘진 않아요. 네, 그러면 좀 더 담을까요? 아니요, 더 담지 마요. 가격이 높잖아.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가격이 높아서 네. 원래 주식은 있잖아요. 그때, 네. 네, 그때 추첨하실 때가 네, 그때 9,000원대. 네 맞아요. 9,000원대였었어요. 10,000원까지 갔었어요. 네. 그 근저리까지. 네. 그게 나쁘진 않아요. 괜찮아요. 이거랑 네. 파인테크닉스하고 KH 네. 바텍하고 그다음에 네. 에스코네 그다음에 네. 이런 것들은 세경 하이테크들은 밑에 있는 거거든요. 네네. 얘는 위에 있고. 근데 나쁘진 네. 않아요, 다. 한번 가져가는 전략도 나쁘진 않아요. 좀 끌고 한번 가보세요. 네, 9월 달까지 그러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전반전은 여기서 아니요, 전반전 잠깐 끝나기 전에 우리가 16일 날 강연회가 있어요. 릴레이 강연회가 있는데요. 5시부터 8시까지 합니다. 5시, 6시, 7시, 8시 황민영 멘토님, 김두호 멘토님, 문현진 멘토님 강연회를 하니까요. 16일 날 시장이 쉬어서 만약에 궁금하시는 거 많이 있을 거예요. 그때 강연회 참여하셔가지고 많이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뿅 하고 나타났습니다. 종목도 뿅뿅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후반전 얼마 안 남은 거 스피드하게 많은 분이 상담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자,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네, SK텔레콤이고요. SK텔레콤 사셨어요? 예. 네, 매수가고 비중은요? 32만 8,500원이고요. 네. 43%요. 아, 그래요? 사신 이유가 있어요? 3개월 전에 아버지가 주식 시작해보라고 추천하셔가지고, 네네. 그래가지고 좀 장투로 갖고 있으려고 좀 들고 있었는데 좀 계속 떨어지고만 있어서. 이게 진짜 잘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대형주는 제가 원래 주특기가 대형주인지 아세요? 몰랐습니다. 저희 엄마가 되게 찐팬이셔가지고. 아, 예. 그러셨어요? 예. 예. 이 대형주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네. 사이클을 잘 타야 돼요. 업 사이클, 다운 네. 사이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의 흐름이라고 캐시플로우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이 돈이라는 건 항상 같은 곳에 있는 게 아니라요. 이쪽에 네. 갔다 저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이게 네네. 업종의 순환매라고 하거든요.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천을 많이 했었어요. 바닥에 있을 때. 네. 정말 많이 올라왔거든요. 20만 원부터 시작해서 거의 35만 원까지 저희 언저리부터 시작해서 움직이게 됐잖아요. 통신업종이 나쁘진 않아요. 근데 다만 네. 뭐냐면 그게 가격이 다 반영이 됐다는 거죠. 네. 이게 가격이 얼마만큼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됐냐 안 반영됐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다음에 이게 네. 업 사이클이냐 다운 사이클이냐라고 했을 때 지금 이 기술적으로 보거든요. 이 자리는 네. 되게 조심해야 돼요. 파동 네. 자체가 위쪽에 고점에 3파동이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 뭐냐면 꺾이면 많이 빠져요. 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사자마자 떨어지잖아요. 네. 잘못 샀다는 거거든요. 아, 왜 그러면 사자마자 올라가야 되는데 떨어지잖아요. 네. 그건 잘못 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되게 오래 들고 있어야 나중에 오르는 건가 싶어가지고.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 반영이 다 됐어. 업사이클에서 2년 동안 올랐어요. 네. 2년 동안 올라가면 주기적으로 올라가요. 4년 주기 돌아가요, 대형주는. 음. 또 제가 논문을 쓰려고 그 대형주에 대한 그 사이클을 통계를 낸 적이 있거든요. 네네. 통계를 내보니 이게 주기가 4년 주기로 돌아요. 2년 업 사이클은 2년 다운 사이클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총 4년 동안 주기가 돌거든요. 그럼 이 종목은 주기로 봤을 때 2년 주기에 올라간 그 자리예요. 그러면 네. 2년 동안 올라간 건 주기는 이제 빠지는 다운 사이클이 거의 확률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의 기관들이 메이저들 자금들이 순환매라고 하거든요. 돈이 이제 다른 쪽으로 돈다는 경우에요. 빼서 다른 쪽으로 수익을 많이 거뒀기 때문에 업황이 네. 좋다, 실적이 좋다가 아니라 돈이 수익이 많이 난 것들은 순환매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게 이 종목이에요. 네. 그래서 이 자리는 좀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잘 참고하셔서 저는 종목 교체 의견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SDN. SDN. SD 바이오센스요. 예. 매수가구 비중은요? 62,000원에 그게 한 60% 정도 샀거든요. 아, 그렇죠. 사실 이유가 있어요? 그게 이제 돈을 보면 예. 실적이 엄청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샀더니 어째 예. 한동안 안 올라가거든요.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이러는데 또 쭉 빠지네요. 예. 이게 자가혈당 이쪽이거든요. 예. 예. 이 신규주잖아요. 예. 신규주는 단점과 장점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매매할 때 장점과 단점, 장점은 뭐냐면 시장이 안 좋을 때 팍 튀고 있거나 막 그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게 있어요. 시세가 빵빵 튀는 그 장점이 있고 단점은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저점 잡기가 되게 어려워요. 네. 가격의 평균을 잡기가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되게 애매한 자리예요. 실적은 좋고 가격에 대한 가격이 형성이 안 되는 그 기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웬만하면 신규주는 나중에 하는 게 더 좋거든요. 네. 왜 그러면 이 가격이 우리가 집을 판단할 때 오랜 기간 동안 흘러간 가격을 보면서 야 이게 비싸다 싸다 판단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얼마 지지 않은 아파트의 가격 형성은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잘못하면 오류가 날 수가 있잖아요. 내가 잘못 산 건가? 뭐 높게 산 거 아닌가? 이런 그 스토리를 짜기에는 너무 짧은 그 가격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신규주는 웬만하면 안 해요, 저는. 네. 아무리 좋아도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이 변동성이 되게 크거든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이 종목은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때 종목 교체하는 게 어떨까요? 화요일날 양봉 들어와요. 얘는. 예. 예. 기술적으로 봤을 때 기술적 반등이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예. 좀 들어봤어요? 제대로
이제 말은 이렇게 들어봐도 아, 잘 모르겠- 모르시구나. 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3세범이 있잖아요. 예, 3일 흡연을 다 담배를 내가 끊어야지 이렇게 고민한 사람은 3일만 버티면 된다 그러잖아요. 예, 그 3이라는 숫자가 사람들한테 되게 심리를 잡아놓는 게 3이라는 숫자예요. 네, 그래서 주식은 3일 빠지면 4일째 반등 들어와. 네. 싸다고 생각해서 들어온 게 봉이 몇 개예요, 여기요? 네, 3개. 3개잖아요. 이렇게 하나, 둘, 3개죠? 예, 그럼 여기서 반등 들어올 때가 많아요. 예, 통계적으로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확률이 네.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 이 반등 들어올 때 종목 교체하는 게 전 나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실적도 좋고 나쁘진 않는데 이거 개인이 대응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실적은 그게 엄청 좋더라고요. 실적이 다 좋다고 주가가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들이 보면은 이제 또 실적이 있는 회사들을 사야 되는 게 정석인 것 같아서. 그 장기 투자할 때 예, 실적이 있고 가격이 형성이 만들어질 때 근데 가격 형성이 짧잖아요. 예, 이 가격이 비싼 거냐 싼 거냐라고 했을 때는 시장에서 가격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분석함에 있어서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의 가격을 가지고 분석하는 게 조금 더 정확도가 높잖아요. 예. 그 가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제 저렇게 이제 그 다시 상장하고 하는 것 같은 경우는 그 흔히 말하는 기관이나 이런 네. 외국인들이 네. 그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될 기간이 그게 보통 몇 개월인가요? 그 상황마다 다 달라요. 예, 종목마다 어떻게 체결 거래를 했는지에 따라서 상황이 다 달라요. 예, 보호 예수 물량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예. 뭐 상황마다 다 달라요. 그 뭐 누구는 그게 풀려야 주식이 간다고 하는데 이 사람 이 주식에 너무 짝사랑하실 것 같은데 누가 사라 그랬어요 이거요? 그거 저 누가 사라고 했던 것 같은데 확신이 든 거 보니까 그죠?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언제 한번 보니까 네. 그 저기 뭐죠 그 대우증권에서 그게 순매수 1위 아, 이렇게 돼서 그러셨구나. 이제 그걸 보고 샀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기술적 내외세과 오면 종목 교체 의견 드릴게요. 예, 제가 볼 때는 고맙습니다. 잘 판단해서 대응하시기 바라요. 감사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아, 네, 멘토님.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아, 예, 아니 제가 영광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예, 저기 국보 디자인. 국보 디자인 어, 사셨어요? 네네. 아. 매수가가 25,830원이고요. 네. 한 15%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이게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그 정책주에 속하고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뭐 회사도 뭐 1위 기업이고 뭐 그렇다고 그러길래 샀는데 네. 자꾸만 떨어지고 네. 거래량도 없고 네. 네 그래서 걱정이라서 전화드렸습니다. 예, 이 종목은 좀 더 빠져요. 아 이게 사는 자리가 우리가 사는 잘 때 보면 네 이게 뭐 이런 종목은 시가총액이 1,500억짜리라 네 이거는 뭐 회사의 뭐 실적 모멘텀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네 거의 뭐 테마나 정책주로 많이 움직여요. 네네 이 국보 디자인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정책 테마로 엮여서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뭐 리모델링이나 뭐 건설 쪽, 뭐 네네. 이쪽으로 엮여서 많이 움직이는데 네. 중요한 건 내가 사는 자리를 잘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여기 보면 우리가 산 가격을 보면 여기 삐쭉하지 않아요. 여기 삐쭉하지 여기. 네네네 여기 삐쭉하고 여기 삐쭉하고 네. 여기가 뭐예요? 매물대라 그러거든요. 여기가. 예, 근데 예. 여기 삐쭉삐쭉한 데는 여기 밟으면 피가 나야 안 나요? 피나요. 근데 피 나는 자리에서 사시면 어떡해? 너무 맞잖아요. 이렇게 안 보고 네네. 사셨죠, 이런 거. 네 아, 잘 모르세요. 이게 잘 모르시죠? 네. 근데 이거 누가 사라 그랬어요, 이거? 누가 사라 그랬을 거 아니에요? 누가 사라 그랬어요? 아, 아시는 분이요. 혼내주려고 내가. 이거 아니 너무 꼭대기에서 이거는 참. 그러니까 우리 지금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저는 웬만하면 주식을 사라고 얘기 안 해요. 제 주변에 있는 지인들한테 절대 얘기 안 해요. 네. 왜 그런지 아세요? 나중에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내가 책임지지 못하니까. 예 맞죠. 맞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다음에 사람 관계가 안 좋아져요. 네. 올라가면 괜찮지만 다 맞출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 네. 이런 종목들은 사람들이 자꾸 사라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 종목 팔라고 사라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생각을 해봐요. 누가 주식을 사라고 해야 누군가 사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 꼭대기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꼭대기에 사 있으니까 누군가 사줘야 올라가니까 그때 팔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상황들이 되게 많아요, 거의. 네. 그리고 이 가격은 사라고 하는 자리, 하라고 하면 안 되는 자리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안타깝지만 네. 이 종목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또 밀려요. 한참 밀려요. 한참 더 밀릴까요? 네, 얘는 그러면 네 많이 밀려요. 추가 안 돼요. 더 하지 말고요. 추가 매수가 이거는 한참 밀려가지고 시간과의 싸움을 했는데 시간과의 싸움을 하더라도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저는 네. 반등시 이 종목 교체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네. 아니면 네. 이 밑으로 많이 밀릴 거예요. 아, 좀 안타깝지만 네. 얘는 시간이 오래 걸려, 진짜 오래 걸려요. 예. 그래도 지금 시장이 더 안 좋으니까 이런 종목들은 더 많이 빠지거든요. 네네. 이게 꺾였어요. 그러니까 밑으로 더 빠져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2만 원 깨지면 그때는 손절하는 게 나아요. 아, 그때 보고해. 네. 그래 아니면 아. 현금 보유하고 있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고요. 예. 아,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대응하시기 네. 바래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하이트 진로를 작년에 사고 올해 또 물타기 했는데 많이 네. 떨어져가지고 네, 이거를 어느 선에서까지 떨어질 건지 그게 궁금하고 또 물타기 네.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 몰라가지고. 하면 안 돼요. 네? 하면 안 돼. 그래요? 예, 물타기면 안 돼. 더 밀려요, 얘는. 그럴까요? 혹시 그 주식을 시작한 지 오래되셨나요? 그냥 제 마음대로 했어요, 예전부터. 아, 그래요? 손해 많이 보셨어요? 많이 본 것도 있고 좀 손에 본 것도 있고 그래요. 많진 아, 그래요? 않지만. 네. 그래요. 지금 이거 직접 사신 거예요? 네, 제가 마음대로 샀어요. 아, 그래요. 작년부터. 아, 그러셨어요? 네, 얘는 수익이 꺾였다 그래요. 났었는데. 예, 그래도 다 떨어지더라고요. 꺾였어. 그러니까 뭐냐면 추세라는 게 있어요.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추세예요, 추세. 이 추세, 얘가 한 번 만들어진 추세는 잘 안 꺾여요. 이게 상승 추세, 그다음에 하락 추세, 횡보 추세, 이 추세가 세 개가 있는데요. 네.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상승 추세, 하락 추세, 횡보 추세, 하락 추세 쪽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삼각형대로 네. 움직여요, 주식은. 상승, 하락, 횡보. 지금 상승했죠. 봐봐요. 이거 상승을 세게 했죠, 여기 이렇게. 그죠? 그다음에 하락했죠. 그다음에 횡보했죠. 다시 뭐가 돼요? 네, 하락되죠. 네, 그럼 네. 또 하락 추세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종목은 네. 많이 빠져요. 그래서 지금 더 사면 안 돼요. 그러면 언제쯤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좀 더 아직 저점이 안 나왔어요. 얘는 좀 더 있어야 돼요. 얘는 나오게 되면 저점이 나오는 구간이 32,000원 정도 이 자리를 깨면 안 돼요. 얘는 32,000원까지 가면 더 떨어지는. 그 안 돼. 있다는 종목 거예요? 교체하는 게 나아요. 그래요? 오래 걸려요. 되게 오래 걸려요. 너무 많이 나서 났는데. 더 나을 건데. 그 여유가 있으면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요. 오래 네. 걸려요, 이 종목은. 사이클이 이제 들어온 사이클이라 네. 한참 빠져요.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종목을 반드시 들어오면 종목 교체하는 게 나아. 아까워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되면 더 많이 빠질 거예요, 밑으로. 그래요? 네, 제가 보는 눈은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네. 가지고 있다면 저는 네. 반등시 종목 바꿀 거예요. 반등이 어디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예, 기술적 반등이 빡 들어오면 조금이라도 손해 줄이는 거. 그래도 많은 손해는 아닌데. 16몇 프로인데? 예, 그래도 이 정도면 그래도 뭐 다른 걸로 회복할 수 있는 구간이라 35,000원에 오면 저는 바꿀 종목 할 거, 35,000원. 교체할 것 네. 같아요. 네. 그 너무 이거 못하면 안 돼요. 이거 밑으로 한번 밀리면 계속 밀려요. 그렇게 되어가시기 바라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멘토님, 궁금해서 전화 안녕하세요. 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한국 알콜리. 한국 알콜 사셨어요? 네. 매수가구 비중은요? 매수가는 15,100원에 비중은 40%. 이거 사신 이유가 있어요? 아니, 잘 아신 분이 권해서 샀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잘 아시는 사자마자 예? 사자마자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되게- 어머니 이렇게 착하고 막 아름다운 어머니께서 그냥 이런 거 주식이 뭐라고 하셔가지고 마음고생하고 네, 그죠? 어떻게든 네. 좀 가정에 보탬이 되겠다고 그죠? 네, 맞죠? 네.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원래 다 같은 마음이죠. 주식하는 사람이 원래 그렇잖아요. 내 네. 가족을 위해서 하는 거고
나의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이나 보탬이 될까 하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다들. 네. 맞잖아요, 그죠? 네. 근데 내 생각대로 안 가고 안 하면 또 안 될 것 같고 하면 막 답답하고 막 이런 것들인 거잖아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거야. 이 종목은 있잖아요. 네. 그나마 실적이 받쳐져 갖고 다행이에요. 실적이 받쳐줘. 예, 돈을 좀 버는 회사라 괜찮아요. 선소득제 쪽으로 많이 움직였던 종목인데 네. 이 회사는 괜찮아요. 안 좋지는 않아요. 안 그러면 이제 좋진 않아요. 어떻게 봐야 되냐? 기술적인 방법은 어렵고 그럼 이 네. 회사가 성장성이 있냐 없냐? 성장성 네. 가지고 투자를 해야 돼요. 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시간을 많이 줘야 돼요. 시간을 많이. 네, 시간을 주고 수익을 내는 구조로 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이 그럼 중간값이 언제까지? 예? 멘토님 그럼 언제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가격을 보여줘. 16,000원, 15,000원까지는 홀딩하면 돼요. 그게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그거 내가 알면 여기 안 있다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어떠한 전문가도 시청자님한테 이거 다음 달에 움직여요라고 하는 거는 거짓말일까요? 거짓말이 아닐까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싶어지잖아요. 네. 맞잖아요. 제가 다음 달에 움직일 것 같아요라고 하면 시청자님한테는 잠깐은 좋을 수 있지만 시청자님한테는 독이 되는 거예요. 더 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다음에 제가 그거를 날짜를 맞출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제가. 네. 이거 언제 다음 달에 움직여요? 다다음 달에 움직여요라고 하는 것들은 이거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저는 봐요. 무책임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이 시간을 넘기기 위해서 다음 달에 움직입니다. 이 시간 잠깐 상담의 시간을 넘기기 위해서 다음 달에 움직일 거예요. 그러면 좋게 끝나잖아요. 그건 맞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면 정확한 답을 드려야 되는 게 맞는 거라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15,000원까지 들고 있으면 돼요. 거기서가 변곡점이에요. 15,000원에 의해서 넘어가면 강하게 움직이는데 그 시간을 15,000원까지 언제 올지 모르는 시간을 기다리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정답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럼 네. 시간을 길게 잡고 기다려야 네, 되겠습니다. 네, 그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다음 달에 움직인다고 하면 제가 사겠죠. 네. 제가 그 능력을 안 돼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 능력이 내가 생을 마을 때까지 이게 능력이 될지는 모르겠네요. 하여튼 이거 올라갈 확률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갖고 계세요? 올라갈 때까지. 예, 그게 네. 훨씬 더 나아요. 다른 거 사지 말고. 네, 그다음에 네, 15,000원 되면 감사합니다. 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서 네. 전화 주셨어요? 예, 효성 PNC 88만 2,100원에 20%요. 그래요? 예. 너무 좋은데, 그죠? 예. 너무 좋은데 높아, 그죠? 예. 그죠? 근데 왜 이렇게 높게 사셨어? TV 보다가 추천하길래 이게 상분기에도 실적이 좋다고 그래서 한번 사봤거든요. 그래요? 네. 지금 이게 사람이 추천해주는 관점은 다 다른데, 네. 나쁘지 않아요. 네. 근데 사람이 이렇게 딱 볼 때 이게, 눈높이를 읽잖아요. 어느 눈높이를 보냐에 따라서 시선이 달라지거든요. 네. 근데 우리 시청하는 분들은 주식 경제방송을 보는 이유가 뭘까요? 배우기 위해서. 배우고 종목을 잘 발굴할 수 없기 때문에 예. 그런 게 좀 미숙하기 때문에 이쪽을 보거든요. 스파텍스가 나쁘진 않아요. 고급 가치 사업 때문에 최근으로 넥링스라든지 이런 원료 쪽에 되게 이쪽에 흥행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가격이라는 거죠. 이 네. 가격. 시청자님이 이 고가에서 대응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 되실까라고 했을 때는 제가 볼 네. 때는 이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네. 여기 방송 보지도 않아요. 예. 근데 우리가 사람의 특징은 닿지만 저는 이런 종목 추천 안 해요. 예. 못해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대응을 할 줄 아는 가격이면 주식 방송을 보질 않거든요. 경제 방송을. 근데 이 네. 종목은 제가 볼 때는 네. 기술적 반등 들을 때 팔아야 돼요. 아니면 안 돼요. 꺾이면 한참 얼마? 꺾여요. 얼마 반등시 정도일까요? 매도. 반등시 매도가 85만 원. 85만 원? 85만 원. 네, 고선 네. 90만 원, 요 선 오면 파세요. 예, 저는 90만 원까지 매도했으면 올까요? 좋겠어요. 예, 거기까지 올 수는 있어요. 그래. 그러면 88만 원이 제가 88만 2천 원이. 그 언저리에 오면 파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거기가 알겠습니다. 변곡점 라인이라요. 예. 거기까지는 한번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거예요. 꺾이는 자리. 이게 올라가기 위한 게 아니라 떨어지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거 갖고 있다면 저는 85만 원, 네. 88만 원 오면 팔 거예요. 한 번은 더 올 예. 거예요. 그렇게 예, 의견 그래요.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네. 디지털 조선이요. 아, 그래요? 5,816원 13%요. 뭐에 홀렸네, 그죠? 네네. 뭐 흘렸어 그냥 이거. 네? 이거 따라갔네. 제가 이거 조금 30%대 제가 한 번 더 이게 추가 매수한 건데 또 더 이렇게 내려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일 고민이 많은 종목이에요. 이거 급등주 테마주로 엮인 거 아시죠? 네, 약간 정치 테마로 엮여가지고 네. 옮겼던 거예요. 네네. 근데 이거 무섭지 않으세요? 여기 막 5,800원에 막 따라갈 정도면 전업하세요? 아유, 그건 아닌데. 직장 다니지 않으세요? 그건, 근데 제가 맨날 이제 차트 이렇게 한 번씩 거래량 많은 거 이런 것도 보는데, 네. 그냥 제 나름의 종목에서 이렇게 제가 픽해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 네. 예, 그럼 팔지 수익 났었을 거 아니에요? 약간 수익 났었는데 그때 놓쳐가지고, 예. 네, 그 다음부터는 계속 내려가더라고요. 느낀 거 뭐예요? 이제 이런 급등주는 놓치면 큰 코 다친다라는 걸 느끼잖아요. 네.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 그러면 내가 타이밍에 맞출 수 있는 환경이 됐을 때만 이 종목을 해야 된다라는 거 느끼죠. 네. 그럼 앞으로 이런 종목 하면 또 손해 볼 거예요. 타이밍을 놓쳐서 잘 보더라도 그 타이밍 놓치면 그냥 손해를 봐요. 그렇죠? 네. 그럼 이거 그냥 방치잖아. 이거 어떡 할 거야 이거? 그래서 어떻게 탈출을 해야 될지 도저히 생각이 안 나가지고 여쭤보려고. 이거는 시간과의 싸움을 하는 게 나아요. 한 번 더 올라가야 얘는. 그때 빨리 팔아야 돼. 탈출하려면 그러면은 물 타면 안 돼, 추가 이런 매수는 거는. 하지 마요. 왜 그러냐면 네. 밑으로 더 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시간이 걸려요, 이것도. 왜 그러냐면 이런 종목들은 테마로 엮여갖고 정치인이 부각될 때마다 움직이거든요. 네. 근데 정치 테마가 지금 쉬고 있잖아요. 네. 저는 한 번은 더 있다고 봐요. 9월 전에 추석 전에 한 번 더 움직이거든요. 그때 잘 팔고 나오면 돼요. 더 사지 마요. 왜 그러냐면 습관이 되면 큰일 나요. 이런 종목들은. 물타서 성공하면 계속 물타기 연습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물타지 말고 한 번 더 있으니까 그때 팔면 돼요. 근데 그 반등할 때 매도하라고 하시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 반등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반등은 갭 맺고 네. 갭 떨어진대. 이 원갭이라고 그러거든요. 여기 원갭. 네네. 여기 원갭. 이 거래가 그냥 들어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 중간까지는 들어올 수가 있어요. 여기. 네. 그러니까 그거까지 보는 거죠. 왜? 이 거래가 다 빠져 있지 않고 그다음에 이슈 있잖아요. 정치 테마는 추석 전에는 한 번 더 튈 거라고 봐요. 저는. 네. 그때 잘 팔고 나오면 돼요. 알겠죠? 그렇다고 더 사면 안 돼요. 수감을 사지 말고 그냥. 네, 왜 그러냐면 변동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한번 탁 태울 때 팔고 나오면 돼요. 세게 들어오잖아. 이런 것들은 상도 들어가잖아요. 네. 두 번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여기 4,000원에서 얼마까지? 8,000원까지, 6,500원까지 이틀 만에 올라와 버리잖아요. 네. 그만큼 끼가 있는 종목이라 한 번은 팔 기회를 줘요. 그때 팔면 돼요.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힘내시고요. 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상담이 2시간 동안 끝났네요. 너무 빨리 갔네요. 좀 안타깝고 시간 1시간 더 해야 되나? 계속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너무 고생이 많으셨고요. 다음 주도 조금 시장은 뭐 좁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현금 보유도 하는 그 전략을 짰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송도차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